당신의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인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몇 번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죠. 더 무서운 건 그 판단을 내리는 순간에는 아무도 말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하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니까 하면서 오히려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5년, 10년이 흐른 뒤에야 뒤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그 길로 가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프랑스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죠.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내린 선택의 총합이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령대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면서도 인생을 송대째 바꿔놓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대 남성들부터 살펴볼까요?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젊은이들이 가장 먼저 저지르는 실수가 뭘까요? 바로 할부로 신차를 뽑는 겁니다. 동창 모임에 가서 자랑하고 싶고 데이트할 때 폼 잡고 싶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지옥문이 열립니다. 차량 구입은 시작일 뿐이거든요. 매달 나가는 보험료는 신입사원 입장에서 살인적이고, 주유비는 기름값 오를 때마다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고, 정비소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통장이 텅 비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세금, 주차비까지 더하면 월급의 절반 가까이가 차 유지비로 증발합니다. 마치 바닥에 구멍 뚫린 바구니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죠. 처음에는 모두가 각오를 다집니다. 차 샀으니 이제 술값 아끼고 옷도 덜 사고 커피도 줄여야지. 근데 인간의 심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큰 돈을 쓰고 나면 오히려 지갑이 더 헐거워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미 큰 빚을 졌으니 이 정도 추가 지출은 문제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카드 청구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고 20대 전체가 빚 상환 모드로 전환됩니다. 진짜 차가 절실하다면 중고 경차를 현금으로 사거나 아니면 지하철과 버스로 버티는 게 정답입니다. 자동차는 남에게 보여주려고 사는 물건이 아니라 실제 필요할 때만 구입하는 도구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20대 여성들은 어떤 늪에 빠질까요? 가장 큰 적은 여행 중독과 명품 집착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파리 에펠탑 사진, 루이비통 가방 인증샷을 위해 월급의 대부분을 쏟아붓는 거죠. 경험은 소중하다는 말을 핑계로 3개월 월급이 한 번의 유럽 여행으로 날아갑니다. 거기에 면세점 쇼핑까지 더하면 반년치 저축이 일주일 만에 증발하는 마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위험한 건 소비 기준의 상승입니다. 한 번 맛본 고급 레스토랑, 한 번 들어본 명품 가방의 감촉은 다시는 평범한 걸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처음엔 이마트 가방도 충분했는데 이제는 백화점 명품관 앞에서만 발걸음이 멈추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심리학자들은 이걸 쾌락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행복을 느끼려면 계속 더 큰 자극이 필요해지고, 그 자극을 못 받으면 우울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여행은 힐링이 아니라 통장을 파괴하는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패턴은 지금 당장의 잔고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몇 년 후 집을 사야 할 때, 결혼 자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병원비가 나올 때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20대의 한순간 선택이 30대, 40대의 재무 구조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금욕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여행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사회 초년생 때는 제주도나 강원도 같은 합리적인 선택지로 만족하는 거예요. 돈이 넉넉해진 후에 떠나는 해외여행이 훨씬 더 여유롭고 즐겁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제 30대의 함정을 들여다볼까요? 30대에서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선택은 누구와 가정을 꾸리느냐입니다.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고 아이도 태어나면 받아들여야 하지만 배우자만큼은 온전히 내 결정이거든요. 두 사람이 같은 보트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한 명이 뒤로 노를 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한 명이 아무리 땀 흘려 노를 저어봤자 보트는 빙빙 도는 것밖에 못합니다. 흔히들 착각합니다. 내가 돈 잘 벌어서 잘 관리하면 상관없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한쪽의 소비 성향과 재무 철학은 가계 전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실제 이혼 사유를 조사해보면 돈 문제가 항상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이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가족 구조 자체를 흔드는 폭탄이라는 거죠. 집 한 채 장만하려고 허리띠 졸라매는 시기에 배우자가 무서우니까 그냥 월세 살자고 한다면요. 저축보다
당장 눈앞의 명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요. 내가 아무리 절약해도 반대편에서 구멍을 뚫으면 배는 가라앉습니다. 혼자였으면 충분히 이룰 수 있었던 재무 목표가 잘못된 파트너 선택 하나로 완전히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봐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패턴이 어떤지,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투자에 대한 관심은 있는지 꼼꼼하게 관찰하는 게 필수입니다. 30대에서 놓치기 쉬운 또 다른 치명적 실수가 있습니다. 투자 공부를 미루고 시간만 허비하는 겁니다. 아래로 움직이는 무빙워크 위에 그냥 멈춰 서 있는 것과 같죠. 초반에는 별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나중에 따라잡으려면 몇 배의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종잣돈도 별로 없는데 투자 공부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적은 금액일 때야말로 실패해도 치명타를 입지 않는 황금 시기거든요. 작은 돈으로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손실도 겪어보는 경험이 나중에 큰 돈을 지키는 방패막이가 됩니다. 30대를 멍하니 보내면 어떤 재앙이 찾아올까요? 40대가 되어서 갑자기 이름도 처음 듣는 금융상품에 몇천만 원을 던지는 무모한 도박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옆 사람 말만 듣고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에 올인하는 거죠. 그 결과 경험 부족이 한 방에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참사로 이어지고 그때는 재기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늦어도 30대 초반부터는 다양한 투자 도구들을 손에 쥐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성향에 맞는 방법이 뭔지, 시장이 어떤 리듬으로 움직이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막 면허를 딴 사람한테 수입차를 맡기면 잘 운전할까요? 오히려 사고 날 확률만 높아지죠. 돈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자본이 있어도 경험치가 제로라면 단 한 번의 판단 착오로 모든 게 증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40대의 늪을 파헤쳐 볼까요? 수입은 최고점을 찍지만 동시에 지출도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40대가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은 자녀의 학원비에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마라톤을 뛰어야 하는데 출발선에서 전력 질주를 해버리는 것과 같죠. 대부분의 부모는 확신합니다. 아이를 위한 투자라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어. 하지만 냉정한 연구 결과들은 일정 선을 넘는 사교육비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부모의 정신적 압박감만 키우고 그 스트레스가 가정 분위기를 망치는 역효과만 낳는다는 거죠. 결국 아이는 학원을 다니지만 부모는 노후 대비를 완전히 포기하고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긴장감은 자녀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 아이를 위해 시작한 선택이 역설적으로 가족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40대는 주택담보대출, 기본 생활비, 양가 부모님 용돈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드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매달 학원비로 수백만 원씩 빠져나가면 은퇴 준비는 꿈도 못 꿉니다. 인생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 때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는 빈손으로 늙어갑니다. 정말 아이가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거나 최상위권 대학을 확실하게 보낼 여유가 있다면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적절한 선에서 멈추는 게 가족 모두를 위한 현명한 판단입니다. 40대가 새겨야 할 원칙은 명확합니다. 학원비보다 퇴직 준비금이 우선이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가르침은 부모가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자녀의 금융교육 문제입니다. 40대 부모들이 간과하는 심각한 실수는 아이에게 돈 관리를 전혀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자동차 열쇠를 주면서 교통법규는 알려주지 않는 것과 같죠. 겉보기엔 문제 없어 보이지만 언제 대형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겁니다. 많은 어른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직 어린데 돈 얘기는 너무 이른 것 같아. 돈만 밝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진짜 위험은 돈을 전혀 모른 채 성장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조건 없이 신용카드를 주거나 용돈을 아무 제약 없이 주면 아이는 돈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펑펑 쓰는 버릇이 몸에 배고 이 습관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어 평생 부모 손에 매달려 사는 자녀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집에서 경제 개념을 배우지 못한 아이는
돈을 무한정 쓸 수 있는 마법의 도구처럼 착각합니다. 반면에 어릴 때부터 작은 일을 시키고 그에 대한 보상을 주면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갖게 됩니다. 휴지통 비우기, 설거지, 현관 신발 정리 같은 간단한 임무를 주고 소에게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돈은 공짜가 아니라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원리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효과적인 방법은 아이 명의 통장을 개설해서 실제 금융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소액으로 주식이나 적금을 시작해서 숫자가 커지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게 하는 거죠. 그 통장이 자기 거라는 걸 알면 아이는 자동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돈을 다루는 행위가 단순히 소비가 아니라 성장의 수단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어린 나이에 돈 얘기하는 걸 터부시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일찍 배우는 게 아니라 평생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재정적 독립을 못하고 계속 의존한다면 이건 부모와 자식 양쪽 모두에게 비극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한정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돈을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경제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자립심을 키우고 인생 전체의 태도를 형성하는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인생을 망치는 함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20대에는 허세를 위한 새 차 구매와 과소비 늪, 30대에는 배우자 선택 실패와 투자 공군부 방치, 40대에는 학원비 폭탄과 재정 통제 상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돈의 원리를 가르치지 않는 것 역시 부모와 아이 모두의 앞날을 어둡게 만듭니다. 결국 핵심은 간단합니다. 큰 돈을 움직이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이게 5년 후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고 멈춰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써보거나 아이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용돈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사소해 보이지만 그 작은 변화가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뒤돌아보면 누구나 한두 개쯤은 후회되는 선택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세대별 실수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혹시 직접 경험했던 쓰라린 교훈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삶의 갈림길에서 도움될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